모건 스탠리가 꺾었습니다. 내일인가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에서 조금 긴장감이 앞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새로운 용어 나와서 주가가 딱 변한다. 일단 관심 있게 봐야죠. AI랑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서 또 이쪽도 꿈틀꿈틀합니다. 그거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물타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는 또 보니까 또 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또 밀렸습니다. 장중에 반등을 막 하다가 또 밀렸습니다.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꺾었습니다. 내일인가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에서 조금 긴장감이 앞돌고 있습니다. 근데 밀릴 때 반등 실패하고 거래가 살짝 드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200달러가 이탈하느냐 마냐가 지금 최관건인 것 같습니다. 200달러대 밑에는 업황 안 좋고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는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저가 매수죠.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말씀하셨던 엘버말은 그나마 살았습니다. 네. 저점에서. 근데 여기서 되게 가격 메리트 빡 보여주고 딱 전환되면 참 좋겠는데 요 정도에서 그냥 줄줄줄 하다가 살짝 올라오고 단기 저항선은 또 못 올라가고 아직 그래서 이게 바닥을 맞췄느냐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오늘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제 보니까 참 저희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비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제 약간 아주 공격적이라고 하게 되면 사보고 싶은 가격대는 살짝 들어왔다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나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기다려보긴 하는 건데 이거는 요만큼이라도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은 됐거든요. 그러면 엘버말 효과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26만 5천 원대 여기가 안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직전 여기죠 여기 직전 고점대다 직전 저점대다 보니까 이게 효과 때문에 딱 들어오고 여기 저항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근데 첩첩산중입니다. 돌파할 거는 이거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시그널이 뭐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실적 관련된 쪽에서 떨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반등이 이럴 때 만약에 들어갔는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추가 흔들릴 걸 대비해서 약간 줄였다가 다시 받아야지 다시 사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 쪽으로 살짝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일단 제가 드린 얘기는 다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네, 뭐 갖고 그냥 계속 매수만 한다 이러면 제 얘기가 아니실 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트레이딩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이 정도라는 거죠. 예, 근데 저항이 앞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럼 같이 갔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살짝 뭐 대응하는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 지금 네, 지금 업황들이.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지지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시그널이 딱 바닥이다 라는 시그널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러면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어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잠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요. 어제 제가 요 갭은 너무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2440 여기가 갭 나온 때 부분이 2460 그리고 여기 눌렸다가 딱 올라간 점 이쪽까지 보게 되면 2480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포인트 단위로 그냥 지지저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슬픕니다. 네, 그래서 어제 혹시나 뭐 시작하고 2500선 훅 갈 거를 기대를 했지만 그거보다 248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하고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거래는 한국 증시는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 오늘도 만약에 러셀 2000 올라가서 지금 중요한 이 저항대 이렇게 나오는 저항대본을 안착해서 다음으로 가겠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해주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 위에 2510선 좀 저항대가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2510에서 2480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좀 저항대가 있다. 역배열입니다, 지금요. 역배열에서 했다가 이제 막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저항이다. 안쪽은 염두하시는데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돌아와줘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저희 러셀 2000 지수 저희는 코스피는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가야 됩니다. 또 거기다 뭐 매크로 지표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저 따위로 나오게 되면 플레이 못 합니다. 예, 시장만 하게 되면 계속 누르는데 어떡합니까? 외국인들 선물 왜 매도하냐? 제가 보기에는 중국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니네 같이 연관돼 있잖아. 이런 쪽으로 하면서 생각보다 그게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베이시스도 다 날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가 계속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선물이 적어도 제가 장중에 한 5,000개 이상은 들어와 줘야 의미 있는 반등 나옵니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현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X 사는 쪽 들어오고 나머지는 관망이다 보니까 현물은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의미 있는 게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도를 그쳤네요. 그러니까 매수로 쪼맨큰 매수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이제 팔 거 다 팔고 이제 거의 매도 물량 없나?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면 얼마나 까다로운 증시입니까? 이거 체크하고 저거 체크하고 뭐 여러분들 보고 시장 트렌드마다 못 가니까요. 맞춰서요. 이런 아무래도 그 다들 기대하는 게 네. 그 테슬라도 실적 발표해서 장중에 좀 이렇게 빠지다가 밑꼬리 좀 달고 올라와 주는 그림,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주들 관련된 화학주들 실적 발표해서 일단 저 LNF처럼 안 좋은 거 일단 딱 확인하는 그 시점부터 뭔가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그렇겠죠. 저희 두 축에서 그래도 반도체는 살아 있으니까. 반도체는 살아 있으니까. 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쪽을 봤었을 때 반도체만 지금 쭉 가게 되면 이게 가다가 만약에 쉰다. 그러면 바톤을 여기 넘겨받아야 되겠죠. 근데 넘겨받을 만한 모멘텀이 낙폭과대 빼고는 없다. 그러면 제대로 못 간다. 시장 조정은 또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럼 그 빈틈을 차지해서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거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딱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매수세 에이 그냥 이쪽 가지 뭐 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게는 요거랑 또 이제 플랫폼 업체 네이버 카카오죠. 이쪽 보기에는 요거를 플레이하기에는 지금 금리가 지금 전방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초보다 많이 컸겠어요. 지금 CME 패드와치 보게 되면은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5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제대로 빠르게 안 되겠는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플레이를 강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금리 경로를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돌아갈 걸로 보고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플레이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대감이 소멸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쪽도 확실하게 플레이 못하겠고 이쪽도 바닥 시그널 안 나오겠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반도체 쪽 보다가 이쪽 가다가 좀 쉬었다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고 여기 연결된 AI 관련된 쪽들 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막 이런 쪽으로 막 연결돼서 붙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니냐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뭔가 주도하는 섹터가 다른 게 떡하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쪽은 있어요.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살아있는 쪽은 뭐 조금 작은 걸로 뭐 화장품도 있고 전력기기 쪽도 있고 뭐 방산 쪽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주도를 하기에는 아직 AI랑 강력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쪽에서 플레이해서 나올 수만은 차익 보고 이제 나와서 다른 쪽으로 또 가야지라고 하는 근거가 지금 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가장 다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나날이죠. 양극재 관련들. 네. 근데 원래 그쪽이 좋을 땐 좋고 좋을 땐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막 가는 쪽이고 안 좋을 땐 또 하여튼 그 관련된 요새 그쪽 그 노이즈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서 네. 뭐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아시아 최대의 광산이 뭐 발견됐다. 리튬 광산. 네. 뭐 100만 톤 규모. 이것이 또 중국의 어떤 리튬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서부터 또
뭐지? 뭐 간펑인가 뭐 세계 최대 앨범보다 더 크다 그러던데 예. 현대차가 4년간 리튬 네. 공급 계약을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20년 대비 한 10배 정도 리튬의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또 뭐 산업 보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나오는데 다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 안 좋은 게 더 많아 보이고. 근데 광산은 그건 있습니다. 발견됐다고 해서 우와 엄청난 호재 그러지 않고요. 저희도 포스코가 리튬이온 뭐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주정부랑 또 이제 연방 정부랑 뭐 이해하고 거기서 하고 하는데도 십몇 년이 걸렸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출한다라고 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산도 채굴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팠는데 아우 돈 되겠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산 위에다가 광산이 있는데 거기다 뭐 헬리콥터로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도로 닦고 거기 광산 들어갈 기초 작업들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없잖아요. 돈 또 파이낸싱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 5년 걸립니다. 본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다. 와 리튬 폭락하겠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뭐 그만큼의 수요와 함께 이제 변화된 건 맞는데 게다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당장 오늘 뭘 사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물타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주수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물타기를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유심히 봤습니다. 어제 장중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서 일단 1차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다. 이 9% 비율입니다. 네, 들어왔는데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100주 갖고 있다. 그럼 10주 이하로 조금 한번 타보시라. 라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아직 한번 특성상 밑으로 출렁임이 나오면서 확인하고 들어올 아직 레벨들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준비는 하시되 그렇게 대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 그리고 2차 전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가 아니게 되면은 이건 그래 어차피 나중에 좀 변화가 될 텐데 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어디고 주도주가 어디 모여 있는지 그런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회는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버말부터 테슬라까지 이런 어떤 저희가 주도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맞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올 국면들이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게 되면 고점을 향해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게 되면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제가 하루 이틀의 타이밍은 아주 변동성 크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일단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섹터들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주 뭐 다시 시장 주도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다 이제 아시는 용어겠죠? 그렇죠. 네, 온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온 센서 AI, 센서티브합니다. 예? 네, 네. 센서에도 AI가 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다 아시죠? PC 쪽, 그러니까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보통 거기에 두뇌를 PC는 CPU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A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센서는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걸 잡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센서가 이렇게 딱 터치를 했었을 때 이게 뭘지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학습하게 쫙 있게 되면 A가 막 해가지고 쭉 해서 딱딱하고 밀리니까 잘 밀리고 뭐가 움직인다 마우스 이렇게 할 수 있게 AI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센서에도 AI가 붙습니다. 이거는 MCU와 연결되는 쪽이 여기서 요 기기에 대한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게 MCU가 결합되는 거죠. AP와는 좀 다른 겁니다. AP 쪽은 온디바이스 AI고 이거는 MCU 쪽이고 MCU 강자가 뭡니까? 어부바 반도체. 어부바? 예. 어부바 반도체. 그래서 어제 상가 쭉 들어간 게 이제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 온디바이스 AI는 원래 MCU가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시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러면 잠깐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또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지 센서 아시죠? 네.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거기다가 AI를 붙일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봇이 아니면 무슨 기기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카메라만 이렇게 쭉 비치면 뭐 CCTV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 예. 동작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AI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와 AI가 같이 결합된다. 어허라. 다음으로 또 가기 시작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셀 플러스 이런 작은 종목들 이거 작죠. 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한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새로운 용어 나와서 주가가 딱 변한다. 일단 관심 있게 봐야죠. 저희가 장중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주 반도체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때가 12,000원, 13,000원이었어요. 이거 계속 시작해서 그때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사시게 되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해놓으면 볼까요 그거? 네. 이게 지금 시장에 그렇다고 제주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움직임이죠. 아우, 저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이때 난 못 사. 네. 여기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사랑 둘이 이때가 시총이 아마 한 4천억대쯤 됐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중심이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단기 도표가 안 깹니다. 이런 쪽에서 계속 그러면 이거 끝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그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PD님 네, 60% 수익이 났대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팟이라고. 네, 시총 1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격이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맞다.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또 급등한 종목들 막 따라가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거기서 대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추적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과 열의를 가지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저런 경우들이 좀 나오니까 그렇죠, 신고가 매매라는 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거고, 그렇죠? 바로 아니다 싶을 땐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항상 고점에서 물리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와야죠. 아니면 네. 그래서 네. 그냥 그 실력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저런 급등주는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계속 처진 종목 가지고 저희가 고생. 아이 그거 말고도 있겠지. 네. 분발합시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815 모니터건 네. 예. 될 만한 종목을. 그 투자 습관이 중요해. 저런 거 가지고 급등주 해가지고 재미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 때가 있어. 그럼 네. 그 번 기억 때문에 계속 그거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네. 815 모니터건. 될 만한 거 안 될 만한 거. 잘 정리해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길게 갑시다. 가늘고 길게.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가지 말고.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또 갤럭시 부품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갤럭시 S24 잘 팔릴 것 같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뜨고 잘 보게 되면 카메라, PCB 쪽 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쫙쫙 움직이고 생체 관련된 쪽도 이거 뭐 들어가겠는데 근데 이게 생체 보안주가 뭐 또 연결돼서 뭐 갤럭시 링 쪽까지도 연결되는 뭐 이런 아이디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슈프리마 쪽이었죠.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어떻게 변신할지.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갤럭시 부품주에서가 아니라 갤럭시 글라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보게 되면 프로 비전에도 벌써 카메라가 내 눈 관찰하는 거, 밖에 관찰하는 거 6개, 8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깊이 측정하는 카메라, 3D 뎁스 카메라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래도 하드웨어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같이 보자. 쪽 이거 로봇 관련주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또 테슬라가 막 또 털기 시작합니다. 네. 뭐 2060년인가 40년 가게 되면 화성에도 로봇 1000대가 일할 것이다. 아이고 뭐 이 형님은 뭐 너무 픽처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AI랑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서 또 이쪽도 꿈틀꿈틀합니다.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외국기관 동시순매수한 쪽에서 방산 쪽에 현대로템
고개가 살짝 들렸습니다. 네. 예,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ISC 이거는 좀 정체됐다가 탁탁탁 올라오는데 HBM 쪽에서 지금 나오면서 그 다음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수급 좋아지는 과정들 이거 한번 눈여겨보고 이용할 거 있으면 이용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